자, 다사하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또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계속 비가 왔습니다. 뭐 아주 많은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 중부지방은 그래도 비가 좀 계속 오긴 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녁 이 시간은 지금 비는 좀 그쳤습니다. 자, 항상 특히 더운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today the 2023 June 29th Thursday. 자, 오늘은 2023년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자, 벌써 이제 6월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정말 빠르죠. 벌써 2023년도 거의 이제 반이 다 갔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는요, 두 가지 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을 청하고 소리음 두 개의 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이 한자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이제 상용 한자, 이천자 범위 내에서 상용 한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사실 그 이상은 보통 한문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 이외에는 사실 이천자 이상을 뭐 알 필요도 없어요. 왜? 또 상용 한자 이외에서는 거의 사실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문을 전공하는 사람들, 이런 역사를 전공한다거나 고전을 연구한다거나 좀 그렇게 좀 한문을 깊숙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3,500자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3,500자라고 얘기하는 건요, 실제 전에도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는데요, 사서삼경 있잖아요. 사서삼경, 노노맹자, 중용대학, 시경, 서경, 주역. 자, 이 사서삼경에 나오는 한자를 어떤 사람이 세봤나 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한자 전체가 3,400자 정도밖에 안 된다는겁니다. 3,400 얼마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3,500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서삼경에 나오는 한자를 전부 거기에 나오는 한자를 종류를 계산해봐도 3,500자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는요, 뭐 5만자가 된다, 뭐 강의자전에 5만자가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3,500자를 뺀 나머지 46,500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쓰이지 않는 문자는 사실은 별로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는요, 실질적으로 상용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이 국어사전 있잖아요. 국어사전에 쓰이는 한자 어휘가 이천자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선생님이 알기로는 99.9%가 저기 이천자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우리 국어 어휘 중에. 그 다음에 이제 한문을 좀 깊숙하게 공부하려는 물론 고전학자나 그 다음에 이제 국사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3,500자 정도는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한자는요, 보통 사람들은 2천자만 알면 됩니다. 그 이상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 평생 가도 상용 한자 이외에 다른 한자는 볼 일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 2천자 정도를 여러분들도 꼭 학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국어 어휘의 거의 대부분의 뜻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풀을 청자, 소리음자를 하는데요. 자, 풀을 청. 자, 이 풀을 청자 모르시는 분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게 원래의 풀을 청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씁니다. 이렇게 다롤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쓴다는 거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푸르다. 뭐 영어로 블루로 생각할 수도 있고, 푸르다 하면 뭐 그린, 초록색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풀을 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자 들어갈 만은 이제 뭐 청운의 꿈을 품고, 젊은이들은 청운을 청운이라는 것은 이제 푸른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구말리 같은 젊은이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외국 유학을 간다거나 또는 지방에서 서울로 청운의 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청운 할 때 이 청자죠. 그래서 청춘 할 때도 있죠. 청춘. 자, 이 푸른 청자에다 봄춘자, 청춘. 젊은이들은 이제 젊은 시절을 청춘이라 그러죠. 청춘. 뭐 이렇게 할 때 이 청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청자, 푸른 청자 들어간 한자어는요. 자, 푸른 청자하고 소리음자. 소리음자 다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악 할 때 이 음자를 쓰고, 뭐 음향 할 때 이 음자를 쓰죠. 자, 소리 음자, 사운드라 그러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두 가지 각각 두 개씩만 적었냐? 실제 상용 한자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그 푸르 청자에 해당하는 그 부수를 가진 그 한자어 중에서 상용 한자는 요 네 개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이 정자는요 무슨 정자냐면요 편안할 정자입니다. 편안할 정자. 자, 이게 여기 옆에 설립자가 붙으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설립 편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 어휘에서는 별로 안 쓰는 한자예요. 근데 이제 한문에서는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난리를 어떤 난리가 났을 때 그걸 평안하게 평정하는 걸 이제 이게 정난이라 합니다. 정난. 네. 요거 이제 어지러울 난자. 정난하면 이제 어떤 난리가 났을 때 그것을 평안하게 하는 거. 뭐 영어로 하면 pacify라 그러죠. pacify. 무엇을 진정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하는 거. pacify라 그러죠. 그래서 정난하면 난리를 평정하게 하는 걸 정난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정자 들어가는 말은 실제 여러분들 저기 서울에 북악산 북악 스카이웨이 그쪽에 가면요 그 숙정문이라고 있습니다. 숙정문이라고 해서 이 정자도 숙정문이라고 해서 네. 정숙할 숙자에다 편안할 정자 해서 숙정문이라고 거기 북악 스카이웨이 그 한양 도성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거기 숙정문이라고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이랑 편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푸른 청자 옆에 이 쟁자를 쓰면요 다투 쟁자 이 쟁자를 쓰면 자, 요거 쓰는 순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이렇게 하면요. 요건 이제 고요하다 그런 뜻이죠. 고요할 정자입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한자죠. 고요할 정. 예를 들면 정숙을 유지해라 할 때 이 정숙할 때도 이 정자를 쓰죠. 고요할 정자에다 네, 고요할 정자에다 정숙할 숙자. 예. 고요할 정숙할 때 정숙 유지할 때 이 자리 쓰죠. 정숙.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적이 흐른다. 고요함 정적이 흐른다 할 때도 이 정자를 쓰죠. 고요하다. 네. 고요하다. 그래서 고요할 정자입니다. 자, 뭐 영어로는 뭐 quiet 그죠. quiet. 예, quiet. 정적. 자, 정숙 뭐 정숙해야 된다 할 때 이 정자를 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소리음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악 뭐 음향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리음자 옆에 이렇게 원자를 쓰면요. 이게 뭐냐면요. 운운이라는 뜻이에요. 운율운자 이게 뭐냐면 영어로 rhyme에 해당하는 겁니다. rhyme. 자, rhyme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도 뭐 단어에서 예를 들면 ITY로 끝나는 거, ability, nationality, sexuality 이렇게 ITY로 끝나는 거 이렇게 운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rhyme이라 합니다. rhyme이라 그러죠. rhyme.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을 맞추는 우리가 이제 시를 질 때는 이게 운을 맞춥니다. 운율. 그래서 이 운자, 자, 운율 운자인데요. 운율 할 때 운율을 맞춘다. 운율이 해당하는 게 이제 영어로 rhyme이라 합니다. rhyme. 운율 할 때 이 운자를 쓰죠. 또 예를 들면 이제 산문 반대말이 운문이죠. 운문. 자, 이 운율 운자에다 그 운문 하면요. 시 같은 거, 시나 시조 같은 걸 운문이라 합니다. 운문 반대말이 뭘까요?
예, 그건 산문이죠. 산문. 흩어질 산자, 산문. 이렇게, 네, 산문이라고 이렇게 시나 그런 어떤 라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글들 있죠. 시나 시조 같은 거 이런 걸 운문이라 그러죠. 운문. 예, 운문. 자, 그래서 이 운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건 또 운치라는 뜻도 됩니다. 운치 운자. 그래서 아우 참 그거 참 운치가 있다 할 때, 운치 있다 할 때, 운치, 운치가 있다 할 때 아주 자 우리가 이제 어느 곳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특히 관광지 같은 거 방문했을 때 아주 멋진 그 뭐 기와집이 있다 그러면 참 그 고풍스럽고 운치가 있다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이제 우리가 어떤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도 야 여기 참 그 뭐 운치가 있는 곳이다 뭐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운치할 때도 이 운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을향 밑에 소리음자가 있으면요. 봐봐요. 고을향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고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이게 뭐냐면요. 울릴 향자입니다. 울릴 향. 뭐가 이렇게 울린다는 거예요. 영어로 뭐 에코라고 할 수 있죠. 에코. 울리는 걸 예를 들면 음향시설 할 때 소리음자에다 향 하면 음향시설 하면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렇게 울리는 걸 음향시설이라 그러죠. 예, 음향시설 할 때 이제 또 뭐 영향을 미치다 인플루언스라 그러죠. 영어를 영향 할 때 영향 할 때도 이렇게 쓰는 한자어입니다. 예, 영향을 미친다. 자, 부모의 모범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 영향할 때 향자를 씁니다. 울릴 향자. 그래서 자 이게 소리음에 해당하는 한자가 사실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건 우리가 평생 가도 보기 힘든 그런 한자들입니다. 즉 한문에서만 많이 쓰는 몇 개 한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율운자하고 울릴 향자 정도만 알면 상용 한자 여러분들은 다 알게 되는 다 아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풀의 청자는 이게 편안할 정자하고 고요할 정자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자가요. 뭐 한자는 어렵다, 오만자를 뭐 외워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이제 한자가 한자가 어렵고 한자를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고 실제 물론 한자는 오만자가 맞습니다. 오만자가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쓰이는 건 아주 실용적인 한자는 이천자고 그 다음에 이제 한문 같은 거 고전에서 보통 쓰이는 한자는 한 3,500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아무리 많아도 현재 46,500자는 거의 쓰지 않는 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죽은 한자라고 볼 수 있죠. 거의 뭐 사멸되고 있는 글자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이제 중국에서도요. 현재 중국에서는 이제 간체자로 쓰죠. 여러분 알다시피 간체자로 쓰는데 그들이 간체자가 약 한 2,000자예요. 정확히는 2,100 몇 개예요. 그래서 약 2,10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00개 가지고 그 간체자를 쓰고 있습니다. 문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도 이제 고전을 연구하고 옛날 고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들도 약 한 3,500자 정도는 그들도 알아야지만 옛날 고문을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한자는 아무리 많아도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는 한자는 진짜 현존하는 한자의 10분의 옛날에 존재하는 한자의 10분의 1도 안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자는 그렇게 어려운 한자가 아닙니다. 어려운 글자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영어 같은 건요. 우리가 책을 읽으려면 영어 단어 진짜 10,000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10,000단어 이상을 알아야 됩니다. 최소 5,000자에서 진짜 10,000단어 이상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독해 같은 게 좀 자유롭게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한자는 그렇게 많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약 2,000자 정도만 알면 우리 국어사전에 있는 어휘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